9번 46쪽에 9번. 자, 46쪽에 9번 한번 계산해 봅시다. 9번 문제는 이렇게 생겼는데 혜빈아, 복소수를 계산할 때 i는 그냥 문자처럼 취급하다가 i 제곱 나왔을 때 마이너스 1로 바꿔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분수꼴일 때는 뭐 시켜줘라? 실수화 시켜줘라. 그 원칙만 지키면 되죠. 그럼 앞에 거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2, 그 다음 i 마이너스 6i 마이너스 3i 제곱. 그럼 i 제곱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 그치,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분수는 실수화를 시켜줘야 되니까 분모 분자에 뭘 곱할까? 1-8i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곱하면 분모가 뭐가 돼요? 응? 분모가 1 플러스 8i랑 1 마이너스 8i를 곱했잖아. 그럼 얼마가 될까? 1 플러스 8i랑 1 마이너스 8i 봐라. a 플러스 8b랑 a 마이너스 8b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어서와. (64) b제곱이잖아. 그치? 합차 공식 하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뭐라 그래야 돼? 64 i 제곱.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분모가. 그쵸? 자, 분자 갈게요. 분자 4는 그대로 냅두고요. 분배 법칙 한번 해줘. 마이너스 1 플러스 8i 플러스 2i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다. 그치? 플러스 16 이렇게.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애들은 앞에 있는 애들끼리 계산하면 5 마이너스 5i 되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뒤에 분수는 65분의 한 다음에 4 가만히 있고요. 괄호 안에 있는 부분들이 15 플러스 10i가 됩니다. 그러면 혜빈아, 요거하고 얼마로 약분할 수 있어? 요 괄호하고 분모하고 5로 한번 약분해 줄게요. 그럼 5 마이너스 5i 플러스, 자 5로 약분했으니까 13분의 4 괄호 3 플러스 2i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어차피 이거하고 앞에 것들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13분의로 통분할게요. 13분의 이렇게 통분시키면 요거는 65 마이너스 65i 뒤에는 4가 분배되니까 12 플러스 8i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13분의 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77 마이너스 57i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게 계산 끝난 거야. 이제 더 약분 안 되니까 이게 끝이고요. 이거를 문제에서 지금 요렇게 말한 거니까 a는 몇이라 그래야 돼? 13분의 77. 이거 살아있잖아. 이거 13 살아있잖아. 그치? a가 뭐야? 그러면 이렇게 써주는 거야. 13분의 77. b는요? 그쵸? 마이너스 13분의 5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랑 b를 더하면 13분의 20이 되겠네. 그치? 답은 5번. 계산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계산 연습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그냥 우리 뭐 실수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 i 제곱이랑 실수화 시키는 것만 잘 챙겨주면 됩니다. 자, 또 질문 있나요? 46쪽에 강빈이는 다 풀었어? 47쪽 15번 13번? 네. 13번이요? 자, 13번은요. 자, 요 두 복소수에 대하여 얘의 값은 그랬는데 얘네 두 복소수는 실수화를 시킬까? 제곱을 시킬까? 일단 뭐 실수화를 시켜볼까요? 제곱 빼기가 되니까
실수화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i만 곱하면 되잖아. 분모 분자의 i를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돼요? 6i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좀 보기 편하게 2분의 1로 바꾸면 1 마이너스 6i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베타는 뭐가 돼요? 그치? 그럼 요것도 2분의 1로 바꾸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6i 이렇게 되겠죠. 맞나?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그쵸? 여기가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알파와 베타가 서로 무슨 상태예요? 켤레 복소수네, 그치? 켤레 복소수. 그러면 둘이 더하면 얼마죠? 켤레 복소수가 아니네. 마이너스 1 켤레 복소수가 아니고 이건 실수 부분의 부호가 다르네, 그지? 아무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12i 그치. 마이너스 6i 마이너스 6i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4분의 한 다음에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6 그쵸,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7 이게 알파 베타겠다.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이제 요거잖아. 4 알파 제곱 플러스 35, 4 베타 제곱 플러스 35인데 보니까 앞에 4가 붙어 있고 알파 베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합과 곱을 이용해서 풀 때 곱이 좀 복잡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곱을 시켜가지고 푸는 게 낫겠다. 제곱시키면 앞에 4가 있으니까 분모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러면 알파를 제곱을 그냥 시킵시다. 요걸 제곱하면 뭐가 돼요? 4분의 한 다음에 1 마이너스 12i 마이너스 36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분의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12i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 넣는다고 생각하면 이 첫 번째 괄호가 요따 4 곱하고 35 더하세요잖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2i 그치, 마이너스 12i만 남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베타도 제곱을 시키면 분모는 4분의 가 되고요. 분자는 1 플러스 12i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35 플러스 12i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역시 요거 계산하면 뭐만 남을까? 12i 12i만 남겠네.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답은 뭐가 될까요? 2번이 되겠죠. 2번.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실수화를 시키고 제곱하는 것보다 지금 숫자를 보니 이것도 괜찮겠다. 이 알파가 처음에 이렇게 생겼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이 i를 먼저 곱해가지고 이렇게 먼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시키는 거야. 이렇게 제곱시키면 이쪽은 4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알파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쪽이 36 플러스 12i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12i 넘기고 여기 4알파 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12i가 4알파 제곱 플러스 35 이 모양 그냥 만들 수도 있겠다. 그치? 그러면 그냥 요 첫 번째 괄호가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풀어도 괜찮겠네요. 자, 또 47쪽에 질문 있나요? 몇 번이요? 14번. 14번. 자, 14번은 z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의 값은 그랬지. 그러면 시우야, 이거는 z 자리에다가 이 숫자를 그냥 집어넣지 말고 어떻게 한번 해보라 그랬죠? 모양을 좀 바꿔가지고 식을 하나 얻어내서 푸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 뭐라고요? 곱하기 2? 아니, z가 2 마이너스 루트 3i잖아. 2를 강빈이 어떻게 했어? 2를
넘겨. 그치? 2를 넘겨서 z-2가 마이너스 루트 3i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시우이 어떻게 할까? 수종은 어떻게 할까? 아니. 윤지 어떻게 할까? 강빈 어떻게 할까? 제곱하는 거지요, 제곱. 응?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잖아, 그치? 꼭 복소수가 아니라도 우리 지난번에 여기 이 페이지에 유형 3번 풀 때도 이렇게 풀었잖아, 그죠?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었어? 이거 풀 때 그냥 x자리에 이거 집어넣었어? 아니잖아. 양변에 3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1 넘겨가지고 요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걸 제곱한 식을 활용해서 풀었단 말이에요. 그치? 따라가야지. 얘를 이렇게 풀었으니까 여기서도 14번에서도 2를 넘긴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줘. 그러면 z제곱 어서와라. 문 닫아주세요. 요거는 3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 그럼 봐봐 시우야. z제곱 마이너스 4z가 마이너스 7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모양은 요렇게 생겼으니까 자 z제곱 마이너스 4z 여기다 몇 배 해주면 똑같아져. 여기까지 다 끊어가지고 여기다 2배 한 거랑 똑같잖아. 그럼 요게 마이너스 14란 얘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4에다가 요것만 붙여주면 답이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지. 그치? 그냥 대입하지 마시고 걔를 정리한 식을 통해서 풀어라 그랬죠. 그게 훨씬 좋다. 편하다. 자, 또 47쪽에 질문 있나요? 네, 저 진짜 다 풀었는데 저거 와서 가져갈까 했는데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그냥 왔어요. 자, 17번이요? 네. 자, 17번에서는 문제 조건이 수진아 프린트 나오면 갖고 와. 자, 복소수 z에 대해서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려면 z는 어때야 된다 그랬지? 0이 아니고 맞아. 0이 아닌 무엇? 순허수는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죠? 음수가 되죠. 그쵸? 지난번에 요거 이 유형 4번 요거 풀면서 여기다가 얘는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지. 이런 조건이 나오면 z가 뭐라 그랬어? 순허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한 문제처럼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0이 아닌 실수라고 생각하면 되지. 실수를 제곱하면 다 양수되잖아. 0만 빼고는. 그죠? 음수든 양수든 제곱하면 다 양수가 되는 거니까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0이 아닌 실수가 되려면 이거 일단 i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i가 없는 부분 마이너스 3a 플러스 20 하고요. i가 있는 부분 a 플러스 8i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실수가 돼야 되잖아. 그 무조건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줘야지. 그치?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a가 마이너스 8이면 앞에 부분이 0 안 되잖아요? 0 안 되니까 0이 아닌이라는 건 자동으로 만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나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환이 몇 번? 18번은 이 복소수가 순허수가 되도록 그랬으니까 지환아 처음 할 일은 이 식의 모양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공으로? 누구를 주인공으로? 누구를 주인공으로? 자, 누구를 주인공으로? i를 주인공으로 정리한 거지. 복소수를 다룰 때는 항상 i를 주인공으로 정리해야 돼. 그래야 이 부분이 무슨 부분? 무슨 부분? 무슨 부분? 무슨 부분? 두 글자. 땡땡 부분. 실수 부분. 이 부분이 무슨 부분? 허수 부분. 그치? 근데 순허수가 됐으면 좋겠대. 이 복소수가. 순허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요? 실수 부분은 0이 돼야 되고 허수 부분은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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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야 돼요. 그치? 0이 아니어야 돼요. 그치? 다시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은 0이 돼야 되고 허수 부분은 0이 안 돼야 되고. 그쵸? 자, 그럼 이 부분에서 0이 돼야 되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1, 2에 2, 1에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 나왔죠. 근데 둘 다 답이 될까? 둘 중에 하나만 됩니다. 우리가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은 0이어야 되고 허수 부분은 0이 아니어야 돼라고 말했잖아. 자, 둘 중에 누가 이 문제의 답일까요? 왜요? 지원아, x가 2면 x가 2면 얘가 얼마 돼요? 그러니까 z가 순허수가 되려면 이 복소수가 순허수가 되려면 x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x가 2면 만약에 x가 2면 이 부분도 0이 되고 이 부분도 0이 되잖아. 그럼 이 숫자가 그냥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돼 버리는 거야. 그거는 순허수라고 볼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순허수가 되려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됩니다. 순허수를 판단할 때 이 허수 부분이 0이면 안 돼요. 이거 꼭 챙겨 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답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20번이라 그랬니? 20번은 그냥 계산하면 되죠. 좌변을 전개하면 뭐야, 지원아? 자, 누가 주인공이야? i가 주인공이니까 ix라고 하지 말고 xi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 제곱. 그건 어떻게 바꿀 거야? 자,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지원아, 요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이 좌변에 뭐하고 같아야 될까요? 좌변에 지금 이게 4개 있잖아. 자, 얘랑 연관 있는 부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 부분이잖아. 좌변의 실수 부분. 그럼 이거 3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하고 플러스 6하고 합쳐서 얼마가 돼야 돼? y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x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y가 7이 되는 거죠. 응? 예,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9쪽에 질문 있나요? (49) 없나요? 50 30번 볼게요. 30번. 자, 30번 문제는 복소수 z에 대하여 z바 플러스 z바 i의 반에요. 요게 6 마이너스 4i 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요. 이 바 있잖아. 이거 큰 바. 이 큰 바를 이 안에 있는 얘네 둘한테 각각 바 할 수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 켤레에 대해서 뭘 배웠냐면 켤레를 씌우는 그 행동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켤레 씌우는 거랑 얘한테 켤레, 얘한테 켤레 해서 더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z바 플러스 z바 i의 켤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 위에 있는 큰 켤레를 요렇게 켤레 해도 된다고. 그런데 z에다가 켤레 또 켤레를 하면 이거 결국 어떻게 되죠? 없어져요. 그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뒤집었다가 다시 뒤집어라 이 말인 거니까 이건 그냥 z라고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지금 곱해져 있는 이 켤레 있잖아. 자, 얘는 요렇게 켤레 할 수 있잖아. 그럼
이 부분은 뭐예요? 그냥 Z지. 이거는 뭐예요? 이거 i에다가 켤레 붙이면 어떻게 돼요? 뭐지 수종아? i에 켤레 붙이면? 뭐야 이게? 민준아 켤레가 뭔지 알죠? 아니 민준이래. 수종아 켤레가 뭔지 알죠? 자 만약에 2 플러스 3i에다가 켤레 하면 어떻게 돼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뒤집은 숫자가 켤레죠? 그죠? 그럼 만약에 3i 혼자 있었는데 켤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i에다 켤레 붙이면 뭐예요? 마이너스 i인 거예요. 마이너스 i. 그치? 자, 그래서 얘는 그냥 z고요. 얘는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결국 이거는 z 마이너스 zi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그게 6 마이너스 4i하고 같은 거다. 그치? 자, 그런데 우리는 z를 구할 거니까 z를 구할 때 맨날 하는 게 뭐야? z를 a 플러스 bi로 잡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 z를 우리가 a 플러스 bi 이렇게 잡으면 이 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던 z는 a 플러스 bi라고 쓸 거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i가 z에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할게요. 전개시키면은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ai 이거는 마이너스 bi 제곱이니까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를 또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정리해. a 플러스 b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ai 이게 이거네. 그러면 시우야 이거하고 이거가 지금 같은 숫자가 된 거니까 우리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구분해서 a 플러스 b가 얼마고 a 플러스 b가 6이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둘이 더하면은 b가 1 나오겠네요. b가 1 나오고 a가 5 나오고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a, b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민준아 우리가 찾고 있던 z라는 복소수가 어떻게 생긴 복소수라는 거야? 그렇죠. 5 플러스 i. 그럼 z 바는요? 5 마이너스 i. 그러면 z와 z 바를 곱한 건요? 26. 오케이. 5번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쵸? 자, 예. 29번이요? z를 뭘로 잡을 거야, 지원아? 자, 그럼 z 플러스 z 바는 a 플러스 bi에다가 a 마이너스 bi를 더한 거죠? 뭐만 남죠? 응?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뭐만 남냐고. 2a가 6이니까 a는 3. 이건 그러니까 a 값은 그냥 3으로 딱 고정된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z와 z바를 곱했으니까 a 플러스 bi에다가 a 마이너스 bi를 곱했지. 이거 곱하면 뭐예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i 제곱. 그럼 이렇게 되겠지. 네. 그게 11이 돼야 되지. 네. 근데 a가 3이야. 그렇죠. 그럼 b 제곱이 얼마야? 루트 3. 아예 3. a가 3이야. 아, a가 그냥 b 제곱이 그럼 b는 뭐야? b 뭐 풀마 루트 2. 풀마 루트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a는 3 하나고 b가 2개 나온 거지? 네.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복소수 z도 몇 개 써야 돼? 2개 써야 되지. b 값이 2개니까. 자 그래서 3 풀마 루트 2 i 이렇게 써줘야지 이게 2개의 복소수를 동시에 말한 게 되는 거죠. 자 50초까지 또 질문 있나요? 자 그럼 이제 51쪽 나가겠습니다.
지민아, i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 배웠죠? 배웠죠? i의 제곱이 뭔가요? 마이너스 1이죠? i의 세제곱은 뭔가요? i의 세제곱이요? 너 지난 시간 수업 안 들었죠? 4제곱이 1이야? 5제곱하면 다시 i로 돌아오는 거고, 세제곱은 마이너스 i입니다. i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건 확실히 알잖아. 여기다가 i를 한 번씩 더 곱한 거 아니야. 그럼 이쪽은 i 세제곱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i가 돼야지. 그지? 그래서 i는 무조건 이렇게 4개의 주기로 순환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를 지금 간단히 하시오 그랬는데, 자, 요거를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뭐 1은 그냥 1로 쓰고요. i도 그냥 i로 쓰고요. i 제곱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1. 그지? 강빈 i 세제곱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i. 자,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가지고 요렇게 끊으면 얘네 넷이 합쳐져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지, 그치? 1 더하기 i 빼기 1 빼기 i니까 요렇게 넷이 지금 합쳐서 0이 됐다 이거야. 그럼 이 뒤에도 계속 같은 규칙이 적용될 테니까 그 뒤에도 계속 4개씩 끊으면 계속 얼마가 될까요? 계속 0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전체를 4개씩 끊었을 때 몇 개가 남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민서 보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총 몇 개의 숫자를 더해 놓은 거예요, 지금? 잘 봐봐. (249개) 맞아요? 아, 248개예요? 이걸 하나 가리고 생각해봐, 민서야. 이걸 하나 가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일까? 아니, 여기 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걸 하나 가려봐. 이걸 하나 이렇게 가렸어. 이렇게 가렸어. 그러면은 이게 i의 1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i의 2제곱. 그러니까 i의 3제곱. 땡땡땡땡땡. 그래서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럼 몇 개예요? 249개지. 근데 앞에 이게 있잖아, 이렇게. 그럼 몇 개예요, 이거는? 250개라고, 250개. 그치? 그러니까 이거 볼 때 이 끝에 249제곱으로 끝났다고 해서 전체 개수를 249개라고 하면 안 돼. 그죠? 요거까지 포함해서 세야지. 여기서부터 생긴 게 249개니까 얘까지 포함하면 250개입니다. 자, 근데 민서야, 250개가 쫙 더해져 있는데 이게 4개씩 끊어서 계속 0이야. 그럼 우리는 250개라는 개수를 4로 어떻게 해볼까? 나눠봐야 돼. 4로 나눠봐야 돼. 그럼 4로 나눴을 때 몫이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가 중요한 거예요. 몫은 어차피 안 중요해. 어차피 4개씩 묶어놓으면 다 0 될 거니까. 그렇게 묶어서 끝에 남는 게 몇 개냐가 중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몫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2 아닐까? 그쵸? 나머지가 2입니다. 나머지가 2라는 건 맨 마지막 숫자 2개만 남고 이 앞에까지 전부 0 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맨 마지막 숫자 2개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숫자랑 같은 값일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 봐봐. 처음에 1, i 제곱, i 세제곱, 이게 처음 4개의 묶음이죠. 그럼 그 다음 4개 묶음은 i 4제곱, i 5제곱, i 6제곱, i 7제곱, 이게 두 번째 묶음이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얘는 얘랑 완전 같은 값이죠. 얘는 얘랑 완전 같은 값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4개씩 끊었을 때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은 계속 같은 값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나갔을 때 우리가 맨 마지막에 i의 248제곱이랑 i의 249제곱 요렇게 2개만 남고 여기 위에까지 싹 다 0 된 거잖아.
그럼 마지막 남은 이 두 개는 결국 얘네 둘과 같은 값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1 플러스 i라고 쓰는 거예요. 1 플러스 i. 요렇게. 그쵸? 그래서 i에서는 이렇게 거듭 제곱을 활용하는 문제들을 굉장히 좋아해. 많이 나와.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고, 이거 정확하게 이 성질을 활용해가지고 풀 줄 알아야 됩니다. 밑에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자, 유형 9로 갈게요. 유형 9. 자, 유형 9 해보면, 이거 i, 이 복소수 단원을 풀 때 자주 등장하는 모양입니다. 요거 1 플러스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그 다음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자, 얘네 둘이 문제 풀다 보면 되게 자주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왜 자주 나오냐면 얘가 이것 자체로 i하고 똑같아. 이 분수 자체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모양을 만나면 당연히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분수를 뭐 해볼까요? 실수화 시켜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를 실수화를 시켜보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1 플러스 i를 곱할 거니까 여기는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은재야, 분모가 뭐가 되니? 2가 되죠. 분자는 전개시키면 뭐죠? 1 플러스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그러면 1 마이너스 1이 지워지고요. 2분의 2i니까 2도 약분되겠죠? 그럼 뭐만 남아? i만 남아. 그치? 그러니까 신기하잖아.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라는 그 분수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i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요거에다 그대로 이렇게 실수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계산해보잖아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번에도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가 1 마이너스 2i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 요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복소수 단원에서 되게 자주 나와요. 요 친구. 그래서 요거를 만나면 이 자체를 실수화를 시켜가지고 아 이게 i구나. 그러면 이거는 i의 100제곱이 있는 거고요. 뒤에 있는 요 녀석도 실수화 시켜보니까 마이너스 i잖아. 그럼 마이너스 i의 100제곱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바꾸란 말이지. 그럼 윤하야, i의 100제곱이면 얼마? 자, 이 정도면 벌써 탈락이야. i의 100제곱, 100이 4의 배수잖아. 얼마? 우리가 좀 복소수하고 아직 유나야 i가 마이너스 루트 아니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죠? 그죠? i의 제곱은 뭐죠? 마이너스 1이고요. i의 세제곱은 뭐죠? 마이너스 i죠. i의 4제곱은 뭐죠? 1이잖아. i의 거듭 제곱은 무조건 이들 중에 하나라니까. 이들 중에. 그럼 이들 중에 하나를 대답해야지. 갑자기 0이 나오면 어떡해. 봐봐. i의 4제곱이 1이라는 것은 i의 8제곱도 뭐고요? 1이고요. i의 12제곱도 뭐고요? i의 4의 배수제곱은 무조건 1이에요. 그치? 이게 가장 외우기 쉽잖아, 제일. 응? i의 4의 배수제곱은 무조건 1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i의 100제곱은 바로 얼마고? 1이고 마이너스 i의 100제곱도 사실은 i의 100제곱이랑 어떨까? 똑같죠. 이 마이너스는 어차피 100제곱 하는 순간 날아가는 거잖아. 짝수제곱 했으니까. 그럼 이 뒤에 것도 얼마야? 1이잖아. 답은 얼마? 2가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유형 9번 있잖아. 요 밑에다가 요거를 좀 적어 놓읍시다. 방금 썼던 거 1-i분의 1 플러스 i가 i가 되더라. 그리고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i가 되더라. 이 두 개 하고요. 자, 요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요것도 적어 놓읍시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제곱을 시키면 i가 되더라. 제곱시켜보면 알아요. 제곱시켜보면 분모가 2고요. 분자가 2i예요. 2가 지워지면서 i만 남아요. 그러면 또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요 놈의 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모양을 머릿속에 좀 기억해 놓으면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거 간단하게 바뀌는 건데 하고 빨리빨리 생각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는 좀 모양을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52쪽으로 가보겠습니다. 52쪽. 자, 52쪽은 음수의 제곱근에 대한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요거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루트 a하고 루트 b가 곱해져 있을 때 이 두 개의 루트를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가 한 번 있다 그랬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지환아 언제 벌어졌지? 루트 A랑 루트 B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아니. 곱하기일 때는 둘 다 둘다 음수일 때 A와 B가 둘 다 음수일 때 그때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아. 자, 그 다음에 수진아 루트 B분의 루트 A 이렇게 써있을 때 얘네 둘을 우리가 이렇게 한 덩어리의 루트로 합쳤어. 루트를 합치면 이렇게 될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도 역시 예상치 못한 마이너스가 하나 생기는 경우가 있다. 언제였죠? 그치? 음수분의 양수.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일 때.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때 요때 루트를 합치면서 마이너스가 앞에 붙더라. 이 두 가지만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예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이것 자체가 문제에서 조건으로 활용될 때도 많아요. 근데 이건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유형 10번을 이제 계산해 볼게.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루트 두 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거나 루트 두 개가 나눗셈이 되어 있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일단 루트를 다 합쳐줘. 자, 일단 합쳐줘. 그래서 하나씩 합쳐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잖아, 문제가. 그럼 처음에 자, 얘랑 루트를 이렇게 합쳤어. 그러면 요 루트 안에 혜빈아 뭐라고 써야 돼? 자, 루트 안에 마3이랑 12가 있었잖아요. 뭐라고 써야 돼? 아니, 합쳤다는 거는 얘랑 지금 곱셈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냥 36이 아니라 마이너스 36이라고 써야 돼요. 자, 루트 안에 마이너스 36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 그러면 이 루트 앞에, 이 바깥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지금은 붙여야 되는 상황이 아니지. 곱셈일 때는 음일 때만 붙이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니까 마이너스 안 붙이는 거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두 번째 거. 이것도 일단 합쳐요. 자, 루트를 합쳐요. 그럼 혜빈아, 루트 안에는 뭐예요? 16이지. 여기가 16이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는 거야. 자, 이때 루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이때 붙이는 거야. 그치? 이때 붙여야 돼. 왜? 각각의 루트 안에 둘 다 음수가 있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지금은. 그래서 여기 앞에가 부호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루트를 합쳐주세요. 루트를 이렇게 합치면은 요 안에 지민아 뭐분의 뭐가 있는 거야?
아니 마이너스는 왜 자꾸 갖다 버리는 거야? 마이너스 12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분의 3 약분시키면 4분의 1. 아, 마이너스 왜 자꾸 버리냐고.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여기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일까 말까를 고민하라고. 그 다음에 지민아, 지금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붙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붙이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요. 그럼 그대로 쓰는 거야. 자, 그 다음 것도 루트를 일단 합쳐. 이렇게 합쳐. 그럼 루트 안에는 또 뭐가 돼요? 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루트 앞에 어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야. 음수 분의 양수였으니까. 그래서 요때만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합쳐주라. 이렇게. 요 원칙대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정리합시다. 얘는 강빈아 뭐라고 쓰면 편할까? 6i죠. 그렇죠? 6i.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될 거고요. 이건 뭐라고 쓸까요? 근데 루트 4분의 1이었잖아. 일단 여기 루트 안에 있던 마이너스는 뒤로 빼서 i로 처리하면 되죠. 그죠? 그럼 뒤에다가 이제 i를 붙일 거고요. 그럼 루트 4분의 1만 있던 거잖아. 그럼 루트 4분의 1은 뭐예요? 루트 4분의 1은 루트 4분의 루트 1인 거잖아. 그럼 간단히 뭐야? 아니 루트 4가 얼마야? 루트 4 2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오케이. 2분의 1 그리고 i 붙여주고, 그럼 2분의 1 i가 되는 겁니다. 얘가. 그치? 그럼 끝에는 뭘까 강빈아? 끝에? 그죠? 이 마이너스 이게 써주고, 그렇지. 똑같이 2분의 1 i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분의 1 i는 어떻게 되겠어? 없어져요. 없어지겠지. 서로 이렇게 지워질 거고, 남아있는 거 요게 답인 거라고. 그치? 보통 우리는 실수 부분을 앞에 써주는 걸 좋아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6i 요렇게 결론을 내면 된다. 이게 규칙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풀어보라 그러면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루트를 합친다를 먼저 하는 거야. 루트를 합치는데, 루트를 합치면서 루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경우들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여기 앞에 이 나오는 이 마이너스 있잖아. 이거는 루트 안에 있던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쵸? 그치? 그래서 안에 있던 마이너스는 그대로 안에 있는 거고, 이 앞에 붙는 마이너스는 이 부호가 음분의 양일 때 새롭게 생기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걸 꺼내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치? 그거 조심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답은 a 플러스 b 구하라 그랬으니까 2가 답이겠지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거 한번 해봅시다. 옆에 보이죠? 37번 문제 계산해보세요. 지금 보여준 것처럼 그대로 따라서 37번 한번 풀어보자. 한 번에 맞춰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옆에서 풀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나는 i로 다 빼가지고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하면 i로 빼서 계산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덩어리는 루트 안에서 얘네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225가 될 거고, 이거는 지금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합쳐주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음이었기 때문에 루트를 합치는 순간에 마이너스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9 곱하기 27인데 이거는 굳이 뭐 곱셈 다 해놓지 말고 요렇게 써놓겠습니다. 꺼내기 편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얘가 루트가 이렇게 합쳐지면 마 3분의 48 이렇게 하나의 루트로 합쳐질 건데, 이 순간이 바로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야 되는 순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가 생기면 오히려 얘랑 만나서 이렇게 써지는 게 맞겠죠. 그치? 보통 틀린 사람들은 끝부분에서 틀리는데,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자,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i로 뺄 거니까 15i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9루트 3이고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고, 자, 요 놈이 뭐가 되냐면 루트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4i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부호가 플러스였다는 거. 그래서 요 부분이 4i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19i 마이너스 9루트 3 이렇게 되겠다.
연수의 제곱근은 많이 틀리는 파트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규칙을 잘 외워서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53쪽에 4번 볼게요. 4번 53쪽에 4번 아까 전에 누가 물어봤었더라? 시우가 물어본 문제랑 비슷한 거야. 시우야 이번에도 x값을 하나 줬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생긴 이 복잡한 식의 값을 물어봤죠. 그쵸? 그럼 아까 전에 시우가 질문한 문제처럼 이것도 x를 갖다 그냥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x에 대한 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식을 활용해서 쟤를 푸는 문제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일단 얘를 처음에 뭐 해야 될까 시우야? 실수화를 먼저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실수화를 시켜요. 1 플러스 2i를 곱해 봅시다. 자, 이렇게 곱하면 분모는 뭐가 되죠? 5가 되고요. 분자는 계산하면 뭐지? 하나씩 할까? 3 플러스 6i i 플러스 2i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2가 돼야죠. 그쵸? 맞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5분의 1 플러스 5i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x랑 똑같은 거잖아.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써먹어 볼까요? 맞아. 5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어떻게 할 거야? 넘길 거야. 그래서 이거를 5x 빼기 1은 5i랑 같습니다 라는 상태로 만들어 주고요. 저 플러스 i가 마이너스 i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요? 저기 5분의 3 그 셈이 뭐 x는 5분의 1 플러스 5i잖아요. 아, 5가 아니라 7 7i구나. 아닌가? 그죠? 7i 맞죠? 땡큐 7i 맞습니다. 그럼 이쪽이 7i가 되는 게 맞네요. 이렇게 그지? 맞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랬지 이제? 제곱하랬지. 그치? 맞아요. 이걸 양변 제곱합니다. 양변 제곱한 식을 활용할게요. 자, 그럼 제곱을 해주면 25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9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자 1까지 넘겨버릴게요. 25x제곱 마이너스 10x가 마이너스 50하고 같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제일 편하냐. 지금 문제에는 25x 4제곱 마이너스 10x 세제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찾은 요 식에다가 뭘 곱해버릴까요? 그지? 이거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x제곱을 곱해버릴게요. 여기다 x제곱을 곱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x제곱을 곱하면 25x의 4제곱 마이너스 10x 세제곱은 마이너스 50x 제곱 이렇게 바뀔 거야. 그치? 그러면 은재야 우리는 이만큼을 뭘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 마이너스 50x. 그렇지. 얘를 마이너스 50x 제곱으로 바꾸는 게 가능해.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자리가 통째로 마이너스 50x로 바뀌었다면, 50x 제곱으로 바뀌었다면 이 식 전체가 이제 어떤 모양이 될까 생각해봐요. 이 식 전체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뒤에 거랑 합치면 25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6 이런 모양이 됐죠. 민서 보여? 자, 그럼 민서야 너무 좋지. 우리는 25x 제곱 마이너스 10x 이게 마이너스 50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 그대로 나왔잖아. 똑같은 게. 그치? 그럼 요 부분이 그대로 그냥 얼마가 돼준다? 그치. 요 부분이 그대로 마이너스 5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답이 그냥 나왔네. 답이 얼마다? 요렇게. 그치? 요렇게 해서 그냥 대입하는 문제 아니고 정리를 해서 그 식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들은 다 요렇게 풀었을 때 편하게 답이 나오도록 짜여져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5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5번. 이건 아까 은재가 물어봤던 조건인데 그 5번 문제에 보면 은재야 이런 말 있죠. Z라는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실수가 되도록 이런 조건이 있죠. 그죠? Z를 제곱했더니 실수가 되도록.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Z는 순허수. 잘 기억해봐. Z제곱이 음수가 되도록. 그랬을 때 Z가 순허수였지. 네. 기억나요? 네. 아까 우리 문제 풀 때 Z제곱이 음의 실수.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었다? Z가 순허수 이런 뜻이었죠. 그 다음에 은재가 나한테 물어봤던 문제는 Z제곱이 양의 실수. 그치? 그럼 이때는 Z가 뭐다? 0이 아닌 실수. 0이 아닌 실수.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조건이 뭐냐면 Z제곱이 그냥 실수야. 그죠? 그럼 이때의 Z는 뭘까요? 0? 0도 물론 돼요. 0도 물론 되고 이 실수라는 말 속에는 음의 실수도 들어가는 거고 양의 실수도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이제 Z가 순허수가 돼도 되고 0이 아닌 실수가 돼도 되고 0이 돼도 되는 거야. 그래서 Z는 실수이거나 또는 뭐다? 순허수이거나.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0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Z는 실수이거나 또는 순허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그죠? 문제를 읽으면서 자, 요 조건이 지금 요 문제에 필요한 조건이겠고, 자, 그러면 이제 Z를 지환아 누구에 대해 정리해 봐야 돼? 그러니까 Z에 대한 X의 X제곱에 대한 누구에 대해서 정리해 봐야 돼? 그 I I에 대한. 복소수는 무조건 I에 대해 정리해 봐야 돼. 그치? 자, 그러면 I가 없는 부분부터 쓸게요.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요게 I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i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실수가 되거나 순허수가 된다라는 건 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첫 번째, 실수가 되게 만들려면 뒤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0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순허수가 되게 만들려면 앞에 있는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이 되게 만들면 되겠죠. 물론 뒷부분은 0이 아니어야 될 거고. 자, 그럼 얘부터 풀면, 실수가 되는 경우부터 풀면은 부호부터 한번 바꿔주고요. 인수분해 하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자, 순허수가 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얘를 인수분해 하면은 1, 3에 1, 2에 풀마니까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x가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 지연이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 지연아,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x값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잖아요. 그치?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z는 실수가 되는 걸까요? 순허수가 되는 걸까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 부분이 뭐가 돼요? 0이 되지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 부분도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뭐야? x가 마이너스 1이면 z 자체가 뭐야? z 자체가 뭐라고? 0이야. 0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실수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순허수를 만들 때 실수 부분이 0입니다. 이게 기본이지만 무엇도 빼먹으면 안 되냐면 자 실수 부분이 0이면서 이 뒤에 게 허수 부분이잖아. 허수 부분은 0으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순허수가 되고 싶으면. 이 뒷부분은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순허수를 만드는 x는 아닌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z 자체가 이건 0이라는 실수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순허수를 만들고 싶었다면 얘는 답에서 제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순허수를 만들고 싶었다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실수를 만들어도 되고 순허수를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찾은 이렇게 세 가지 x값들이 전부 다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x값들이. 그치? 그래서 만약에 순허수를 만들어 그랬었으면 얘는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다 모두 더하니까 3분의 5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다.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여기 그 54쪽에서는 9번이나 11번 같은 문제들 있죠. 9번이나 11번. 아 우리 수진이 때문에 핸드폰 걷어야겠네. 한 번 더 내 눈에 이제 핸드폰이 보이면 이제 다 같이 핸드폰 수거하는 거야. 보세요. 자 여기 9번이나 11번 같은 문제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결국 Z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해봐 이런 문제죠. Z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해봐. 11번 문제도 읽어보면 11번 문제도 자 이걸 구하라는 거니까 결국은 Z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해봐 이런 문제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9번이나 11번 같은 문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 출발을 이렇게 하는 거죠. Z를 A 플러스 BI로 잡고 그리고 항상 지환아 Z를 이렇게 A 플러스 BI로 잡을 때는 어떤 조건을 같이 달아주는 게 정확하다? A, B는 실수라는 조건을 같이 붙여줘야 이게 정확하게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표현하는 모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9번은 이렇게 잡고 스타트 하시고요. 11번도 똑같아요. 11번도 Z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Z를 A 플러스 BI로 잡고 당연히 A, B는 실수라는 조건 붙여주고 이렇게 출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우리는 10번 문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다 풀어볼게요.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억부터 살펴보면 우리 강빈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Z제곱이 실수이면 Z도 실수이다.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틀렸다. 자, 어떤 명제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요. 그런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시를 하나 들이미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럼 강빈이가 한번 찾아볼까? 자, Z제곱이 실수이면서 Z는 실수가 아니게 되는 그러한 Z를 하나 말해볼까요? 되게 쉬워요. 제곱한 것은 실수인데 제곱하지 않았을 때는 실수가 아닌 것. 그렇지. Z를 I라고 생각하는 거야. Z를 I라고 생각하면 Z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 얘는 실수잖아. 근데 얘는 실수 아니잖아. 그치? 이게 바로 기억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야. 그쵸? 다른 설명 필요 없어. 자, 얘가 왜 틀렸어? 그러면 자, 발예라고 합니다.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그래서 발예 해서 Z는 I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그치? Z를 I라고 설정을 했을 때 기억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기억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Z를 I라고 생각해봐 하면 끝나는 거고요. 자, 니은으로 가서 Z랑 Z바랑 곱한 게 0이면 Z가 0이다. 이거는 시우 맞는 말 같아? 틀린 말 같아? 일단 맞는 말 같아. 그치? 자, 맞는 말 같을 때가 오히려 보여주기가 좀 더 어려워요. 자, 맞는 말 같으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항상 맞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때는 Z를 A 플러스 BI로 잡아봐. 당연히 A, B는 실수겠고요.
그러면 시우야 Z 반은 뭐가 돼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Z하고 Z바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럼 지금 Z랑 Z바를 곱해서 0입니다 그랬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입니다 이런 뜻이지. 그럼 실수를 제곱해서 더했는데 0이 나왔다는 건 어떤 뜻일까 시우야? 실수를 제곱하는 순간 이 A제곱이라는 녀석은 음수가 될 수 있나요? A는 음수일 수 있지만 A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이죠. B제곱도 무조건 0 이상이죠. 그럼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개를 더했는데 0이 된 거지. 무슨 뜻일 것 같아? 만약에 A랑 그냥 B를 더해가지고 0이라 그러면 이거는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뭐 00일 수도 있지만 1-1일 수도 있고 뭐 5-5일 수도 있고 엄청 많잖아. 근데 A제곱이랑 B제곱을 더했는데 0이라 그러면 이거는 가능성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 00밖에 없어요. 00밖에. 그지? 뭐 앞에 A제곱이 플러스 3이고 B제곱이 마이너스 3이고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제곱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입니다 하면 이거는 무조건 A도 0이고 동시에 B도 0이다 이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실수니까. A, B가 실수니까. 그러면 A가 0이고 B가 0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Z라는 복소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얘기지. 우리가 Z를 A 플러스 BI로 잡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그죠? 네,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확신을 갖고 고르려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봐야 돼. 그냥 그럴 것 같아 해가지고 풀면 틀릴 가능성이 늘 남아있죠. 자, 디귿은요. Z가 허수이면 Z 플러스 Z바는 0이다 그랬는데 수종아, Z가 허수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허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Z가 뭐 3 플러스 2i 이렇게 써 있어도 허수죠. Z가 뭐 5i 이렇게 써 있어도 허수죠. 이것도 허수라고 부르고 이것도 허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 중에 특별히 얘는 또 무슨 허수라고 불러도 돼? 무슨 허수라고 불러도 돼? 오늘 수업하면서 되게 많이 나온 단어인데 무슨 허수? 순허수. 얘는 허수라고는 부를 수 있지만 순허수는 아닌 거예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존재하는 허수. 얘는 무슨 허수? 순허수. 그러면 수종아 지금 디귿에서 Z 플러스 Z바가 0이라 그랬잖아. 이 얘기는 Z가 마이너스 Z바와 같아요 이런 뜻이잖아. 그냥 넘기면. 그지? 자 그럼 수종아 Z가 만약에 5i 같은 순허수야. 그러면 이 식이 만족할까? 이 식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야, 너 아까 Z바가 뭔지 우리 한참 얘기했잖아. 켤레복수수. 켤레복수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 수종아, 만약에 Z가 5i야. 그러면 Z바는 뭐야? 마이너스 5i라고 했잖아. 그지? 아까 했잖아. 그러면 Z가 5i고 Z바가 마이너스 5i면 이 식이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라고. Z가 무슨 수일 때 한다고? 순허수일 때는 성립을 한다고. 근데 디귿에서는 순허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 허수라고 말했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저게 성립이 돼야지 맞는 거잖아, 디귿이. 근데 Z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이때는 Z바를 만들면 앞에 실수 부분은 가만히 있고 이 뒤 부분만 바뀐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앞뒤가 다 바뀌잖아. 얘랑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식은 Z가 뭐일 때만 성립해? 순허수일 때만 성립해. 근데 허수라고 말했으니까 틀린 거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예 해가지고 Z를 이걸로 한번 생각해봐. 딱 써주면 왜 틀렸는지 설명이 끝나는 거라고. 응?
얘를 Z라고 생각하면 얘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해 되나요?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가 되겠습니다. 2번이에요. 2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 문제로 가볼게요. 14번 문제는 아까 우리 앞쪽에 필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애들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아 이거 그거다 하고 눈치채라는 거예요. 14번에 보면 Z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아까 우리 필기했던 거 아니야? 강빈이 기억나? 아까 막 이거 1 플러스 i분의 뭐 1 마이너스 i 막 이런 거 하면서 같이 썼던 애들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얘 자체로는 뭐가 안 되지만 얘를 뭐 하는 순간 제곱을 하는 순간 이게 뭐가 된다 그랬지 강빈아? 맞아요. 이게 제곱을 하는 순간 i가 된다라고 필기했던 그 친구예요. 얘가.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제곱하면 i 되는 숫자인데 이거를 눈치채버리면 자 그럼 이제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게 이거잖아. 근데 윤지야 z제곱이 i야. 그지?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전부 다 i에 관한 식으로 바꿔버릴 수 있죠. 그쵸? 자, 1 플러스 뭐라고 써야 돼? i 플러스 z제곱이 i예요. 그러면은 z 4제곱은 z제곱의 제곱이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z제곱이 i예요. 그럼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z제곱이 i예요. 여기 z제곱 있잖아. 여기 z제곱. 그럼 뭐라고 쓸까? i제곱. 그치, i제곱. 그러면 i제곱. 자, 그 다음에 z 6제곱은 뭘까요? 이거 아닌가? 그럼 뭘까요? i 세제곱, 그 다음 z 8제곱은 뭘까요? i 4제곱 이렇게 쓰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쓰고 보니 우리는 i가 순환한다는 걸 알잖아. 자, i 제곱은 뭐다? i 세제곱은 뭐다? i 4제곱은 뭐다? 그렇지. 요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요렇게 4개가 만나서 0이죠? 0이야? 그럼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요렇게 처리하라는 문제고요. 그러면 15번도 비슷합니다. 15번도 자 14번에서도 이 숫자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제곱하면 i인데 이거를 눈치채야 돼. 그것처럼 15번도 문제를 딱 봤을 때 요거 있잖아. 요거 1-i분의 1 플러스 i를 딱 보는 순간 얘는 제곱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자체로 이 분수 자체가 얼마랑 똑같았다? i랑 똑같았다. 실수화를 시켜보면 이 분수 자체가 i랑 똑같았다. 그치?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i의 n제곱인 거니까 쭉 집어넣으면 바로 풀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만 풀고 이제 다음 단원 설명할게요. 자, 18번 문제는 음수의 제곱근이죠. 문제를 딱 보면 그 조건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건지 알아야 돼. 자, 18번은 지민아, 자, 요걸 딱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맞아. 루트를 합쳤죠. 루트를 합쳤고, 자, 원래 분모에 있던 거 그대로 분모에 써 있고, 원래 분자에 있던 것도 그대로 분자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쵸. 여기에 갑자기 마이너스가 생겼단 말이지.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랬죠? 언제? 그쵸. 분모가 음이고 분자는 양일 때. 그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은
이걸 가지고 뭘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호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부호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면 x-5는 양수였고 분모에 있던 2-x는 음수란 얘기구나. 이렇게. 그럼 이 알아낸 부호를 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이걸 계산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계산해내면 된다. 혜빈아, 지금 절대값이 등장했잖아. 절대값을 풀어내는 방법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만약 양수면 어떻게 한다? 그대로 밖으로 그냥 꺼내면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음수면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가지고 꺼내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는 x-5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양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x 빼기 5라고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2-x. 2-x는 무슨 수니까? 음수니까 이놈은 어떻게 해서 나와야 돼? 그쵸. 그럼 뭐라고 쓸까? 좋아요. 그럼 뭘까요? 오케이. 2x 먼저 쓸게. 2x-7 이렇게 풀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부호를 직접 얘는 0보다 커요 이렇게 말해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걸로 부호를 표현해주는 거 되게 좋아해. 문제 풀다가 이런 조건을 만나면 저거는 부호를 알려주는 조건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이제 56쪽으로 가서 2차 방정식 볼 건데, 사실 여기 56쪽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죠? 고등학교 올라와서 새로 배운 내용이 별로 없고, 그지? 중3 때 다 우리가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근해 공식이 뭔지 이런 거 다 배웠던 거잖아. 거의 복습이고요. 뭐 그 정도만 점검해 보면 될 것 같아. 윤지야, 근해 공식 외우고 있나요? 짝수 공식 외우고 있나요? 짝수 공식 한번 얘기해 볼까? 그렇지, 맞아요. 그쵸? 근해 공식 필요한 타이밍에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있잖아. 판별식이 중학교 때는 해가 2개입니다. 해가 하나입니다.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배웠다면, 고등학교 때는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요.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는데, 수종아, 중근도 어디에 포함된다? 실근에 포함된다. 그쵸?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판별식이 갖는 의미가 이제 허근이 등장하니까 조금 달라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판별식은 A, B, C가 실수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쵸? A, B, C가 실수인 경우에 대부분 여러분이 만나는 식들은 실수인 식들이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것도 아주 많이 쓰는 거잖아. 이것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다. 지환아, 이거 알고 있죠?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인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물어보면 얼마예요? 그래서 얼마야? 플러스 5. 그죠? 플러스 5인 거죠? 알파 베타는 뭐지?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5분의 아니구나 1 그냥 1이죠? 그죠? 요게 근과 계수의 관계고, 자,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뒤집으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x제곱의 계수가 1이고요. 두 근이 3하고 7인 그런 2차 방정식을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때 강빈이라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찾을 거야? 그치. 이 두 근의 합이랑 곱을 이용해서 찾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얘네들이 합하면 얼마지? 10. 곱하면 얼마지?
21이지, 그치? 이렇게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쭉 쓰면 되지. 뭐라고 쓰면 돼요? 요렇게, 그치? 는 0까지 하면 2차 방정식 완성이지. 항상 그래. 두 근이 주어져 있을 때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찾은 다음에 x제곱 빼기 합 x 플러스 곱은 0이에요 하면은 2차 방정식이 완성되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자, 이런 경우에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두 근 중에 뭐 3 플러스 2루트 2 3 마이너스 2루트 2 자, 이렇게 두 근이 주어졌을 때도 우리가 금방 2차 방정식을 찾을 수 있어. 지환아, 두 근에 뭘 이용해서 찾으라고? 뭘 이용해서 찾으라고? 수종아, 뭘 이용하라고? 자, 합이 뭐죠?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예요? 6이고요. 곱은 뭐죠? 아, 9 빼기 8 1이지. 1. 그치? 합은 6이고 곱은 1. 합은 6이고 곱은 1이에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그치? 그래서 두 근이 주어져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항상 합과 곱부터 찾는 겁니다. 합과 곱만 나오면 2차 방정식을 늘 찾을 수 있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연아,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라 5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수가 오면 5x 어. 5x 마이너스 6 그게 5를 그냥 붙이면 되나요? 아니면 뭐 근도 변하겠죠. 두 근은 안 변해요. 지연이한테 물어볼게. 지연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치, 5를 붙이긴 붙이는데 5를 그냥 이렇게만 붙여버리면 근각계수의 관계가 다 틀어져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계수를 만들 거면 그냥 붙이지 말고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 방정식을 찾는 것까지는 똑같이 하시고 앞에 붙이려는 그 계수를 통째로 붙이는 거야. 그러면 늘 2차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5번에 보면 켤레근 나오죠. 켤레근. 켤레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5 플러스 루트 3이야. 5 말고 2 할까? 2 플러스 루트 3이야. 그러면 민준아,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면 나머지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인가요? 항상 그런가요? 무조건 그래요? 그럼 만약에 얘가 x괄호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은 0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면 어떡해? 그럼 이것도 전개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x는 0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는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3인데 나머지 한 근은 0 아니에요? 다시 물어볼게.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해서 나머지 한 근이 무조건 2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자,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에요 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 문제에 이런 조건, 그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유리수예요 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때는 민준아 나머지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확신해도 돼요. 지금 내가 예를 든 거는 이거는 개수 자체에 민준아 루트가 껴있지. 이건 유리수야 무리수야? 루트가 껴있으면
루트 3은 무리수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 조건이 있으면. 그치?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 나왔다. 이거는 100% 근해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근해 공식에는 루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풀마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나왔으면 얘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네, 그래서 혈내근을 쓰는 게 좋은데, 혈내근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혈내근을 쓸 때는 이 조건을 체크하고 쓰는 거예요.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의 혈내근을 쓸 때는 개수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P 플러스 QI, P 마이너스 QI 같이 허수의 혈내근을 쓸 때는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혈내근을 쓸 때는 조건을 체크하고 쓰세요. 그게 혈내근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실제 문제로 가서 딱 2문제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유형 1번. 자, 이거는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긴 이 방정식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됐으면 좋겠다. 1차 방정식이 됐으면 좋겠다. 수진아, 1차 방정식이 되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게 누구지? x 제곱. 그치? x 제곱이 있으면 그건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얘를 1차 방정식이 되게 만들려면 이쪽에 있는 3x 제곱하고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bx 제곱이 어떻게 돼줘야 돼? 사라져 줘야 돼. 그치?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사라져 주려면 마이너스 b가 얘랑 어땠어야 돼? 똑같았어야 되지. 그치? 그럼 b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3이 꼭 돼야 돼. 그치? b는 마이너스 3이 꼭 돼야 돼. 자, 그래서 얘네가 이제 사라졌으면 남아있는 부분이 요건데요. 여기서는 이 3ax가 6x하고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쵸? 이건 살아있어야지. 이건 남아있어야지. 그래야 1차 방정식이지. 얘까지 사라져버리면 그거는 1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3a가 6하고 같으면 안 되지. 그치?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면 안 돼? 2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2가 아니에요. 그리고 b는 마이너스 3이어야 돼요. 이렇게가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2차 항은 없어지게 만들어줘야 되고 1차 항은 안 없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유형 2번으로 가서 여러분 유형 2번 이거 풀 줄 아나요?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방정식 요거 풀 줄 아나요? 우리 은재 풀 줄 아나? 그러면 답까진 못 찾아도 방법은 안다. 지연이 방법 아나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구간을 나눠서 푸는 거예요. 그죠? 구간을 나눠서 푸는 건데 이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1차 방정식도 만약에 밑에 있는 3번에 있는 것처럼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다. 이게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으면 쉬워.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으면 얘는 구간을 나누더라도 그냥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부분이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그냥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푼다면 자, 요 문제를 푼다면 얘는요. 물론 이거는 더 쉽게도 풀 수 있는데 구간을 나눠서 푸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자, 얘를 풀 때는 이 절대값 안의 부분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경계선이야. 그럼 얼마가 경계선인 거야, 얘는? 2가 경계선인 거야. 그지? 2가 경계선. 그래서 우리는 1번 x가 2보다 작을 때 2번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2가 경계선인데 경계선도 아무튼 어딘가에는 포함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두 구간 중에 한쪽 구간에다가만 등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구간을 나누면
첫 번째 구간에서는 은재야 이 빨간색 부분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어, 음수죠. 음수니까 얘를 어떻게 꺼내줘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서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1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요거 풀면 x 얼마 나올까요? 1 나오겠지. 자, 우리가 구간을 나눴을 때 항상 답이 나왔으면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찾은 답이 우리가 설정한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얘는 어때? 2보다 작아요 라는 구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답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해서 답을 찾았는데 만약에 그 숫자가 이 구간에 안 들어가. 그럼 걔는 버리는 거예요. 걔는 쓸 수 없는 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때는 민서야 빨간 부분이 양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꺼내면 돼? 그대로 꺼내면 되지. 요렇게 되지. 그치? 그럼 x는 뭐가 돼? 3. 그리고 3이라는 숫자가 요 구간 안에 어때? 들어가 있죠? 그럼 얘도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을 풀면 해는 1 또는 3. 이게 절대값이 포함된 문제를 푸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유형 2번 이거는 지금 유나야 절대값이 몇 개야? 2개. 2개라서 어려운 거야. 그치? 절대값이 2개이기 때문에 얘는 봐봐.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되는 지점을 경계선으로 하라 그랬는데 얘가 0이 되는 x값은 얼마니? 유나야? 그쵸? 자, 우변에 있는 요 x 빼기 3이 0이 되는 x값은 얼마죠? 3이지. 그럼 이제 구간을 나눌 건데 구간을 나누는 경계선이 몇 개가 생긴 거예요? 2군데가 생긴 거예요. 경계선. 그지? 그럼 강빈아, 경계선이 2개가 있다면 우리가 구간을 몇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상황이야? 4개일까? 이게 수직선이에요. 이게 수직선인데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한번 자를 거예요. 그리고 3에서 한번 자를 거예요. 구간이 몇 개가 된 거예요? 3개의 구간이야. 3개의 구간. 그치? 그래서 절대값이 2개가 있으면 내가 2군데서 자를 거기 때문에 구간을 총 3군데로 나누어서 계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치? 자, 해볼게요. 절대값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뭐 함수에서도 나오고 뭐 3차, 4차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구간 나눠서 푸는 방법은 마스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수직선을 좀 그려놓고 갈게요. 자, 방금 전에 이렇게 자른 거기에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3을 기준으로 잘랐으니까 요렇게랑 요렇게랑 그다음에 요렇게랑 그다음에 요렇게 세 군데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요게 1번 구간, 요게 2번 구간, 요게 3번 구간이에요. 그래서 1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2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을 때. 등호를 한쪽에는 붙여야 되니까 이쪽에 붙인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3번 구간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자, 1번 구간에서는 지민아, 빨간색, 초록색 부호가 어떨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요 x가 요 범위에 있다면 양수. 이 범위에 들어가는 숫자를 아무거나 하나만 말해봐. 1이 이 범위에 들어가요. 마이너스 1은 들어가지, 그치? 그럼 x를 마이너스 1이라 가정해봐. 이거 양이야, 음이야? 얘는? 양이. 아니, x가 마이너스 1이라며. 음이요. 음이라고, 그럼 둘 다 어떻게 꺼내야 돼? 둘 다 절대값 안에 양수면 그대로 꺼내고 음수면 어떻게 꺼내라고?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꺼내주는 거라고. 그치? 그럼 넘겨서 정리하면 이쪽에 x가 되고 이쪽에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나왔다고 무조건 답은 아니에요. 체크하셔야 돼요. 얘가
이 구간 안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정. 그죠? 답으로 인정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구간으로 가서 시우야 2번 구간에서는 빨강의 부호는 뭘까요? 초록은 마이너스. 그럼 빨강은 그대로 꺼내는 거고 초록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자, 그럼 넘기면 3x가 2가 되는 거니까 x는 뭐가 돼? 3분의 2가 돼. 그럼 3분의 2라는 숫자도 역시 체크. 자, 구간 안에 들어있나요? 들어있죠. 그쵸? 그러면 답으로 인정.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때는 윤지야 빨간색 양이야 음이야? 양. 그치? 초록색 양. 그럼 둘 다 그대로 나오는 거죠. 둘 다 그대로 나오니까 2x 플러스 1은 x 빼기 3이지요. 넘겨서 계산하면 x가 얼마가 돼? 자, 그러면 봐. 이거 답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체크하는 거야. 이 마이너스 4라는 숫자는 이 구간에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 구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얘는 답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두 개예요. 얘랑 얘. 그치? 이렇게 두 개. 그래서 해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두 개야 라고 대답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57까지가 되겠습니다. 숙제는 57까지고 지난번에 우리 50쪽까지가 숙제였으니까 50쪽까지 도장 받고 갑시다.